이번 시간에는요, 생명보험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생명보험 상품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생명보험 상품의 개발 원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생명보험 상품은요, 인간의 생명과 신체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 등의 원칙을 기초로 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형광색으로 칠해놓은 부분들은 괄호 넣기 형태로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손해보험 상품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지만 생명보험은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해서 보상을 하죠. 근데 신체를 재산 가치를 목적으로, 보험의 목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린 문장으로 우리가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 등의 원칙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확률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수지를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한계 체감의 원칙을 기초로 하여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것도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보험업법상, 보험업 법령상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된다?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는요, 기초서류를 작성해야 되고요. 자, 기초서류라고 하는 거는 사업방법서와 보험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를 저희가 기초서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품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할 때는 허가, 그리고 신고, 기초서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는요. 자,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 산출방법서가 기초서류인데요. 다른 걸 하나 넣어놓는 거죠. 상품 설명서 이런 거 하나 넣어두고서 기초서류가 아닌 걸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기초서류 작성 시 보험약관은 필수사항이나 사업방법서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여러분 사업방법서도 필수적이잖아요. 약관도 필수적이고요. 그러니까 이 문장 틀렸죠. 자, 그리고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할 경우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반드시가 들어가면 우리가 우선은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보험업법 법령상, 보험업 법령상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거지,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생명보험 상품은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계약과 특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주계약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본계약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상품을 가입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을 주계약, 보통약관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에서 기본이 되는, 중심이 되는 중점적인 보장을 의미합니다. 자, 보험계약에서 가장 큰 특징을 주계약이 보여주는 거고요. 가입 목적을 보여주는 게 바로 주계약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을까요? 네, 주계약은 독립적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계약 자체만으로도 계약이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주계약은 독립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요거는 맞는 표현이죠. 자, 그런데 주계약을 가입하지 않고 특약만 가입은 가능하다? 자, 이거는요, 틀린 표현이에요. 우리가 좀 이따 특약을 배울 텐데, 주계약은 독립적으로 존재가 가능하지만 특약은 어때요? 독립적으로 존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틀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약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특별약관은요, 추가 보장 계약입니다. 그래서 주계약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 특별약관의 줄임말이 특약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가 보장을 더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보험료를 더 내시고, 보통은 보험료를 더 내시고 추가로 보장을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주계약에서 부과하여 보완하거나 계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거나 장래의 변경 내용을 미리 반영하는 등의 그런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특별약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개발 절차는요, 주계약과 동일합니다. 특약만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혼자 특약만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부과 방법에 따라서 의무 부과, 고정 부과 특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선택 특약으로 구분이 되고요. 대부분의 우리가 특약은 선택 특약들이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돈을 더 내서 보장을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도성 특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제도성 특약은요, 보험료 부담은 없어요. 보험료 부담은 동반되지 않고 계약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험회사가 특약을 부과해주는 형태이고요. 자, 통합보험, 가족형 보험이라고도 하는데요. 통합보험은요, 가족도 특약 부과를 통해서 보장이 가능하고 일정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되면 보험기간 중간에도 추가적으로 특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상품은 중간에 특약을 추가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처음 계약할 때부터 특약을 넣어야 되는데 통합보험 같은 경우는 중간에도 추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근 주계약은 낮추고 특약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DIY형 상품이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들을 보시면, 자, 통합보험은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주계약이 보장이 개시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특약을 부과할 수 있다. 그죠? 요거는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근데 만약에 부과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온 적 있어요. 특약은 특수약관의 줄임말이다. 자, 요거는 특별약관의 줄임말입니다. 자, 그리고 특약을 새롭게 개발할 경우에는 보험협회에 신고해야 된다 그랬는데 우선은 신고 대상이 되는 거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했어야 됐었죠. 그래서 요거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약의 종류 중에 아까 우리 앞서서 의무부가 특약이라든지 선택특약이라든지 제도성 특약들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 기능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우선은 보장을 추가하거나 확대하는 특약들이 있습니다. 선택특약이라고 했던 것들 있죠. 그래서 암보장 특약이라든지 휴일 재해보장 특약이라든지 입원 특약이라든지 요게 나와 있는 것들 다 보장을 추가 확대하는 특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더 납부하시고 추가 보장을 받기 위한 특약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입자 편의를 위해서 특약을 부과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제도성 특약이라고 하고요. 우량채 할인 특약, 우량채면 좀 더 보험료를 할인해 드린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지급 서비스 특약, 보험금을 미리 좀 땡겨서 지급해 드리는 거, 연금으로 전환하는 거, 어때요? 다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특약들을 만들어 주는 건데 보험료는 더 낸다 안 된다? 보험료는 더 납부하시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약이라든지 이렇게 전환의 기능을 넣어주고 특별히 보험료는 더 받지 않는 게 바로 제도성 특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다음 중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보상이 되는 특약인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암보장 특약, 휴일 재해보장 특약, 그런 다음에 우량채 할인 특약 이렇게 하나 넣어놓는 거죠. 그럼 골라내라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뭐 또 섞어놓고서 골라내는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량채 할인 특약은 추가 보험료 납입이 필요하다? 그럼 이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추가로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성 특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 가입 여부에 따라서 의무부가 특약, 선택 특약이라는 말로 구분을 하기도 하고요. 확장성에 따라서는 독립특약, 종속특약 이렇게도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약을 구분하느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는 생명보험 상품의 분류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눈에 크게 보실 수 있도록 표로 정리가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는데 크게 생명보험 상품은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개인보험은 또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으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은요, 내가 낸 돈보다 받는 돈이 어쨌든 같거나 적은 경우, 저축성 보험은 내가 납입한 돈보다 무언가를 많이 받는 환급금이나 이런 거를 많이 받는 경우를 저축성 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보장성 보험에는 두 가지 크게 사망보험과 재산보험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고요. 사망보험에는 종신보험, 정기보험, 재산보험에는요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보험에 이렇게 변액종신이라든지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 상품들이 또 존재를 하고요. 자, 저축성 보험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개인형 퇴직연금. 자, 요것들은 뒤에서 또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리고 단체 보험도 마찬가지로 보장성과 저축성으로 구분이 되고, 보장성은 단체 보장성 보험, 저축성에는 단체 저축성과 퇴직연금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생명보험에 뭐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저축성 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상품을 구분하는 형태로 시험 문제 이제 기본적인 부분도 나올 수 있고요. 자, 정기보험, 종신보험, 변액종신보험 다 어떤 건가요? 보장성 보험이면서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이죠. 그래서 이런 보험의 공통점이 뭐냐? 이렇게도 물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변액종신보험과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 보험은 저축성 보험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보장성 보험으로 구분이 되죠. 사망보험이면서 보장성 보험으로 구분이 되는 거니까 이건 틀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씩 그러면은 이제 구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구분은요, 보험계약의 대상에 따라서 구분을 한 겁니다. 자, 대상이 개인이냐 단체냐 이렇게 구분을 한 거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은 계약자의 수에 의한 분류이다. 몇 명이냐가 아니라 대상이 개인이냐 단체니까 대상에 따른 분류이다라고 해야지 맞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개인보험은 개인으로 하는 거고요. 단체보험은요, 일정 조건을 구비한 단체 구성원을 주피보험자로 하여서 단체 또는 단체 대표자가 가입하는 보험을 저희가 단체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체 보장성 보험과 단체 저축보험으로 개발이 가능하고 보험료 일괄 납입 등 계약 관리가 편리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어떨까요? 비교적으로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단체보험은 가입 인원이 많기 때문에 계약 관리가 어렵다.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기 때문에 계약 관리가 편합니다. 자, 그리고 단체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만 개발이 가능하다. 저축성 보험으로도 개발이 가능하죠. 그래서 둘 다 틀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보험 가입의 주목적에 따른 분류입니다. 나는 보장을 주로 받기 위해서 상품을 가입한 건지 환급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가입한 건지 그 목적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는 거죠. 자,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요,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같거나 적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을 뭐라고 한다고요? 보장성 보험입니다. 그래서 형광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또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생존 시 지급되는 급부금이 전혀 없는 순수 보장성으로도 개발이 가능해요. 그리고 만기 시까지 생존했을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만기 환급형으로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순수 보장형과 성과 보장성, 환급형 보험 두 가지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순수 보장성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하다 이러면 틀린 표현이겠죠. 자, 재해, 질병, 간병 상태 시 고액급부를 보장하는 재산보험도 보장성 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은 또 재산보험에서 또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저축성 보험은요,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 그래서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험보장의 기능보다는요, 저축의 기능이 더 많은 강화된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어떤 보험이 있다? 연금보험, 교육보험, 연금저축보험, 저축보험, 변액연금 등 이런 상품들이 바로 저축성 보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축성 보험은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이다? 그러면 틀리죠.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인가요?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자, 다음은 주계약의 보험사고가 뭐냐에 따라서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요, 시험 문제에 좀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은 보험가입의 주목적에 따른 분류이다 그랬는데 주목적이 아니라 뭐죠? 주계약의 보험사고가 뭐냐예요. 주목적은 앞에서 보장성이냐 저축형이냐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요거 틀린 문장이 되고요. 자, 그럼 각각 하나씩 살펴볼게요. 생존보험이라고 하면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어땠을 때요? 생존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걸 생존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망이 부과돼서 판매되는 경우가 많고요. 연금보험, 교육보험들이 무슨 보험? 생존보험. 살아있으면 보험금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걸 생존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사망보험은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떻게 됐을 때 사망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거고요. 사망 시 고액 부장이 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죠. 그리고 보험기간을 미리 정하는지에 따라서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으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종신보험은 정하지 않는 거고요. 정기보험은 정하는 거죠. 그리고 정기보험으로 판매를 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급형, 만기 환급금이 있는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의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은 보험기간이 아니라 차이점은 뭐가 될까요? 보험기간. 그래서 기간을 정해놨냐 정하지 않았냐의 차이니까 보험기간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보장하는 내용은 사망으로 동일해요. 근데 보험기간만 다르다. 그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종신보험은 정기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할까요, 여러분? 기간이 긴 게 종신보험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종신보험료가 더 비싸겠죠. 그래서 이 표현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생사혼합보험이 나오네요. 생사혼합보험은 뭘까요? 두 개가 섞였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망보험과 만기한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서로 합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보험의 보장 기능과 생존보험의 저축 기능을 같이 겸비한 보험을 우리는 생사혼합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요, 보장성 보험은 사망보험의 보장 기능과 생존보험의 저축 기능을 동시에 겸비했다. 여러분, 보장성 보험이 아니라 이거 생사혼합보험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교육보험은 생사혼합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러분, 교육보험은요, 생존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 보험으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이거는 계약자 적립액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운영 방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일반 계정은요, 계정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운영하는 보험이고 대부분의 생명보험 상품은 무슨 계정이다? 일반 계정으로 운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뭘까요? 특별 계정이겠죠. 그래서 특별 계정은요, 특별 계약의 손익을 구별하기 위해서 자산을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해서 운영하는 것을 특별 계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정 간 자산 발생 손익을 엄격히 구별해서 보험 계약자 간의 형평성 및 보험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특별 계정이라는 걸 운영합니다. 자, 그러면 특별 계정을 운영하는 건 어떤 상품이냐? 바로 이런 상품들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연금저축보험,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형 보험, 퇴직보험, 변액보험,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보험, 자산연계형 보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별 계정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품하고는 이 상품들은 좀 구성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변액보험을 생각하시면 투자 실적이 이렇게 따라서 변동되는 이런 상품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은 일반 계정하고는 좀 분리해서 별도로 따로 관리하는 게 맞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특별 계정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제 잘 나오는 거는 이 상품은 특별 계정 운영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특별 계정으로 운영하지 않는 보험은 자, 교육보험, 장기간병, 실손의료보험, 정기보험 이런 거는요 특별 계정 아니에요. 일반 계정 상품입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특별 계정이고요. 자, 계약자 간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형평성을 위해서 따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산연계형 보험은 일반 계정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특별 계정에서 운영하고 연금저축보험은 특별 계정에서 운영한다? 그럼 이건 맞는 표현이 되고요. 자, 다음으로는 준비금 이자 적립 방식에 따라서 확정금리형, 금리연동형, 실적배당형, 자산연계형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확정금리형은 말 그대로요. 최초 가입 시 정한 이유를 만기 시에 지급하는 거죠. 그걸 확정금리형이라고 하고요. 금리연동형은 반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의 자산 수익률 및 시장금리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적립률이 변동하여 변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변액보험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저축성 보험은 금리연동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배당형 이게 바로 이제 변액보험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계약자 적립액을 펀드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등에 투자를 해서 운용일 실적을 매일 평가합니다. 여러분 매일 평가해서 보험금을 반영하도록 하는 보험이고 변액보험이 대표적 상품이다. 그래서 이런 보험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실적배당형 그리고 매일인데 매월 한다 뭐 이러면 틀리고요. 대표적인 상품이 변액보험인데 종신보험이 대표적이다 뭐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자, 그리고 자산연계형 보험은요. 자, 자산연계형은 일반형 상품과 실적배당형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정 자산의 운영 실적을 연계해서 투자 성과를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특정 자산의 운영 실적을 연계하여서 투자 성과를 지급하는 보험을 뭐라고 하느냐? 자산연계형 보험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최저 보증 이율을 설정해 놓고 연계 자산 수익률에 따라서 추가 이율을 보장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적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보니까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저 보장이나 이런 걸 같이 설정해서 그걸 보완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변액보험보다는 안정적이면서도 일반 보험 상품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 무슨 보험이다? 자산연계형 보험입니다. 자,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 자산연계형 요거에 대한 묻는 질문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자산연계형 보험은 변액보험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변액보험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낮은 수익, 일반 보험 상품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자산연계형 보험은 대표적인 실적배당형 보험이다. 실적배당형 보험은 변액보험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자, 변액보험은 자산연계형보다 안정적이면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여러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안정적이진 않습니다. 안정적인 건 자산연계형이 더 이제 안정적인 것이죠.
다음은 보험 금액이 보험 계약 당시 정해지는지 여부에 따라서 정액보험과 실손보험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정액보험은 미리 정해놓은 계약 당시 정해놓은 금액을 사고가 발생하면 정한 금액을 주는 형태이죠. 실손보상은요, 사고 당시에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을 해드리는 겁니다. 한도만 정해놓고요, 지급될 금액은 사고 날 때에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액보험은 사고 발생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의 액수가 보험 계약 시 확정되어 있는 보험으로 생명보험 대부분은 뭐에 해당한다? 정액보험에 해당합니다. 자, 근데 생명보험의 대부분은 정액보험에 해당하다 그럼 맞는 표현이지만 생명보험의 대부분은 실손보상에 해당한다, 실손보험에 해당한다 그러면 틀린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실손보험이라고 하면 보험사고 발생 시 발생하는 비용 및 손실을 실제 금액만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보험은 뭐예요? 실손의료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손의료보험이 현재요, 단독 상품으로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신보험이나 이런 데 특약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하고요. 단독 상품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 부담제 일정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을 운영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실손보험은 보험사고 시 발생한 비용 손실을 전부 보상하는 보험이다. 여러분, 실손 보상하는 보험이다 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본인 부담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전부 보상한다는 말도 틀리고요. 자, 다음으로는 보험료 산정 방법에 따라서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갱신형 보험은요,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경과하게 되면 연령 위험료를 변경하여 뭐가 다시 산정돼요? 보험료가 다시 산정돼서 유지되는 상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험 내용이, 보장 내용이 다시 계산이 된다, 산정이 된다 그러면 틀립니다. 갱신형 보험 보장은 그대로고 그 갱신 기간마다 보험료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보험금을 다시 산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리고 이 갱신형 보험은요, 실손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일부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에서 적용이 되고 있고, 대부분의 이제 상품들은 이제 비갱신형이 주로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갱신형이 더 판매되는 부분이 더 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생명보험 상품은 갱신형이다. 그러면 요거는 틀린 말이죠. 주로 비갱신형이 더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비갱신형 요거는 변하지 않고요, 정해진 기간 동안 보험료가 바뀌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보험금 지급 시 보험금이 달라지는 여부에 따라 갱신형, 비갱신형으로 구분된다. 자, 여러분, 보험금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보험료가 달라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해약환급금 수준에 따라서요, 표준형 보험과 저해지 환급형 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표준형 보험이 보통 일반적인 상품이고요.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 그 해약 환급률 예시표에 따라서 해약환급금을 받게 되는 형태이죠. 그래서 뭐 일정 기간 지나면 해약환급 발생합니다. 그래서 평균 보험료 방식으로 인해서 발생한 해약환급금을 모두 지급하는 상품을 저희가 표준형 보험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해지 환급형, 이 부분이 시험 문제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보험회사가 보험기간 중 일정한 기간 동안 해약환급금을 적게 주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낮게 책정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고 나서 보통은 해약환급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변경이 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해지 환급형은 일정 기간 동안 아예 해약환급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저해지 환급형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우리는 저해지 환급형 보험 골라내면 됩니다. 그래서 순수 보장성 보험이나 연금보험에 한해서 개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 시 가정했던 해지자 수가 판매 후 실제 해지자보다 많을 경우 회사에 재무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요때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하고 판매를 했는데 실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당연히 이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해지하지 않을 경우 저렴한 보험료로 일반 상품과 동일한 보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때 해지를 안 하게 된다 그러면 요 이후부터는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잘 참고 잘 유지하시면 일반 상품하고 동일한 보장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더 낮춰서 무해지 환급형 상품도 판매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는요, 고객들이 중간에 해지했을 경우에 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불만의 민원의 요지가 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판매 시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상품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요, 진단보험과 무진단보험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인수를 할 때 의사의 진단 같은 걸 받는 보험을 진단보험, 없는 경우로 무진단보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유배당 연금보험은 배당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배당을
주는 보험, 그리고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은 무배당 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요 생명보험 상품 첫 번째 종신보험입니다. 생명보험의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기간이요, 평생, 종신입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이죠. 자, 그리고 뭘 보장해 주나요?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저축성 보험 아니고요. 보장성 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피보험자가 언제 어떤 사유로 사망하더라도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고요.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 유족이 처하게 될 경제적 공공을 해결해 주는 생활보장 상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지급하는 거거든요. 근데 계약자가 사망 시 이렇게 나오면은 이런 표현 틀리니까요. 그 문구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종신보험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수준이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요. 다양한 보장 조합이 가능한 상품이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특약을 부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보험 가입으로 여러 개의 보험 가입을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종합보장형 설계가 가능한 상품이 바로 종신보험이고요. 보험기간에 따라서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여러분 정기보험은 뭐였죠? 기간을 정해놓는 거고요. 종신보험은요, 끝까지 우리 평생 보장하는 거니까 사망이라는 걸 똑같은 걸 보장하지만 정기보험은 기간을 정해놓는 것, 종신보험은 끝까지 가는 것. 그러니까 보험료는 뭐가 더 저렴할까요? 종신보험보다는 정기보험이 더 저렴했었죠. 자, 그리고 무해지환급금이나 저해지환급형 이런 형태의 종신보험은 저축보험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판매 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종신보험의 특징을 살펴봤는데 시험 문제 나오는 예시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종신보험은요, 종합보장형 보상설계가 불가능하다. 그죠? 요거는 틀린 말이죠. 자, 그리고 보험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내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여러분, 이건 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정기보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납입기간이 아니라 보험기간이죠. 보험기간. 자, 그리고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은 모두 종신보험이다. 정기보험일 수도 있고 종신보험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주 나오는 거 위에 또 한번 정리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생존보험에 해당한다? 생존보험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는 사망보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생존보험은 살아있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종신보험은 사망했을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에 해당이 되고요. 대표적인 저축성보험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보장성보험에 해당이 되니까 이것도 틀렸죠. 자, 생존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합계입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보장성보험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틀린 말이고요. 자, 보장성보험이기 때문에 사망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보장성 보험하고 사망보험금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낸 돈보다 사망보험금은 더 많이 나옵니다. 보험금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틀린 말이고, 자, 그 다음에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의 장단점을 서로 보완한 상품이다 그랬는데 종신보험은 생존보험이 아닙니다. 사망보험이죠. 그래서 이 말은 틀린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종신보험이 아니라 생사혼합보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문장이죠. 자, 다음 종신보험의 특징 이어서 볼게요. 최근에 이제 요거 추가된 부분인데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입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을 이제 우리가 이제 노령 사회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구나라는 부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유니버설 보험입니다. 자, 유니버설 보험의 개요 살펴보도록 할게요. 계약자의 보험료 의무 납입 기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보험료의 납입 금액 및 납입 시기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보험료 추가 납입이나 중도 인출 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 상품을 저희가 유니버설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보험의 가장 큰 키포인트는 보험료 추가 납입이나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가장 이 보험의 좋은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보험료 의무 납입 기간 이후에 보험료 금액이나 납입 시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서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미납하더라도 뭐가 안 돼요? 계약이 해지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초기부터 이 자유 납입이 가능하면 보험의 효력을 발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무 납입 기간을 보통 둡니다. 보통 이제 2년 정도의 의무 납입 기간을 두고 그때까지는 납입을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적립보험료가 쌓이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이제 해약환급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보험료를 미납하더라도 대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이 교력이 해지되는 실효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게 바로 유니버셜 보험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해지가 안 되느냐? 해약환급금, 적립금을 다 써버리면 대체 보험료를 다 써버리면은 그때는 해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미납을 하게 되면 계약자 적립금이 위험 보장에 필요한 금액보다 적어지게 되어서 계약이 해지될 수가 있다. 그런데 해지될 수 없다. 이런 부분으로 나오면은 그거는 틀린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장애인 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애인 보험의 정의부터 보면 우선 장애인이라고 하면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랜 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을 이제 장애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장애인의 정의에 있어서는 장애인복지법이잖아요. 그런데 보험업법에 따라서 정의한다. 이렇게 나오면은 틀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애인의 보험가입 기준 및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보험가입 절차에서 다른 기준이 있을까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절차를 더 마련을 할까요? 그렇게 특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똑같은 절차를 거치는 게 평등한 거죠.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보험 상품에 가입 이 가능하다. 장애인 분들도 심사부서는요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보험가입 여부 및 인수 조건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험회사는요 상당한 이유 없이 청약을 거절할 경우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장33 이렇게 외웁니다. 자, 그래서 간혹 이 기준이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처벌 기준이요. 자, 그다음 생명보험 업계는요 장애인 보험계약 인수를 위한 모범 기준을 마련을 해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지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생명보험협회는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애인 보험계약 인수를 위한 모범 기준이라는 부분들 가로넣기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생명보험협회에서 신고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나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입 시 별도의 심사 절차가 없어도 된다? 여러분, 비장애인과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거지 아예 심사 절차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틀렸죠. 자, 장애인을 우대하기 위해서 특별한 보험가입 절차를 운영하면 안 돼요. 똑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험회사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가입 금액 감액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틀린 말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애인 전용 보험들에는 장애인 보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장애인 전용 보험 상품 현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보장성 보험 있고요. 단체 보험 있고요. 연금 보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애인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요.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위자분들, 그러니까 장애인과 상위자 두 분이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상위자 같은 경우는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상위자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법을 살짝 바꿔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보장성 보험에서는요, 사망보험금이나 암진단금, 입원비, 통원비, 암사망보험금, 재해장애 급여금 이런 것들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손 의료비 이렇게 넣어놔요. 그러면 요거는 이 보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장애인 단체 보험입니다. 단체는 몇 명 이상일까요? 5명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3인 이상 이렇게 나오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재사망이나 암진단, 사망, 재수술 이런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 장애인 연금보험은요. 장애인 가입하실 수 있고 상위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으로 생활비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상품들, 연금으로 지급되는 상품들이 바로 장애인 연금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상위자도 보험 가입할 수 있다? 그럼 맞죠. 근데 가입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건 틀린 겁니다. 단체 보험은 판매되고 있지 않다? 그럼 틀려요. 여기 단체 보험 있잖아요. 장애인은 개인 보험만 가입이 가능하다? 단체 보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골라낼 수 있으면 됩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전용 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애인의 사회복지 증진 및 최소 생계 유지, 질병 사망 등에 대한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2001년도부터 일반 보험에 비해서 보험료가 어때요? 저렴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 절차나 이런 건 일반인하고 동일하게 진행이 되지만 보험료는 어때요? 좀 더 저렴합니다. 2014년부터는요. 일반 종신보험보다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지급하고 보험료는 더 저렴하고. 근데 여러분 뭐가 먼저 시작이 되었어요? 보장성 보험이 먼저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연금보험이 출시가 되었어요. 근데 이 순서를 또 다 바꿔서 설명하면 틀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상품이 개발된 순서. 자, 그리고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자, 장애인이 수익자인 보험계약의 보험금은 연간 얼마까지? 4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합니다. 이건 우리 세제 부분에서도 나왔었죠. 그리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세액공제 몇 프로였죠, 여러분들? 15%였고요. 100만 원 한도였죠. 저축성 보험은 공제 안 됩니다. 세액공제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2019년 1월 제도성 특약도 도입이 되어서 일반 보장성 보험 가입한 장애인도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료 수준은요. 사업률 이자율 우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때요? 보험료가 저렴하다. 자, 심사 기준은 가입 당시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가입 여부나 인수 조건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이 부분에 시험 문제 상당히 많이 나와요. 우리 세제 혜택 부분에서는 장애인이 수익자여야 그 증여세가 비과세 되거든요. 근데 뭐 피보험자인 경우, 계약자인 경우 이렇게 나오면 틀리고요. 4천만 원인데 5천만 원이라고 나오면 틀리고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건데 소득세가 비과세가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립니다. 자, 그리고 일반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장애인 전용 보험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둘 다 받을 수 있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틀린 말이고요. 장애인을 보험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증여세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서지 장애인 복지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짝씩 바꿔놔요. 우리가 그런 거를 골라낼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위로 한번 볼까요? 장애인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뿐만 아니라 일반 보장성 보험도 가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양쪽 다 세액공제 12%, 15% 가능했었죠. 자, 보험회사를 통하지 않고 가입할 수 있다? 보험회사를 통해서 가입해야 되는 거죠. 자,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이 보장성 보험보다 먼저 출시되었다? 여러분, 보장성 보험이 더 먼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금보험 및 연금저축보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개요입니다. 자, 노후 안정적인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상품이에요. 두 개가 다. 그리고 연금 개시 전을 위험보장기간 제1보험기간이라고 하고요. 연금 개시 후를 연금 지급기간 그리고 제2보험기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보험은요. 연금저축보험 둘 다 제1보험기간과 제2보험기간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 위험보장기간인 제1보험기간에 사망하게 되면요. 계약자 적립액 또는 사망보험금 지급 후 계약이 소멸되게 됩니다. 그런데 위험보장기간에 사망하게 되면 기납입 보험료를 지급한다 그러면 틀려요.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한다 그래야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자 적립액 또는 사망보험금 둘 중에 하나를 지급하는데 기납입 보험료를 지급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연금저축보험은 세제 혜택 측면에서 연금보험과는 다릅니다. 우리 그거 세제에서 배웠죠. 자, 그 다음에 연금 지급 방법입니다. 연금 지급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종신형 연금, 확정연금, 상속연금, 혼합연금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종신연금은요. 피보험자가 생존하는 기간 내내 연금이 나가는 겁니다. 자, 확정연금은요. 연금 지급 기간을 확정해 놓고 20년이면 20년, 30년, 30년 이렇게 지급이 된다는 거죠. 상속연금형은 생존 기간에 적립금의 이자만 지급하고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혼합연금형은요. 연금 개시 전에 2개 이상 급부를 병행한다. 앞에 있는 종신형이나 확정이나 상속 이걸 섞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2개 이상의 급부를 병행하여 선택하는 거 혼합연금형이라고 해요. 자, 종신연금형과 종신연금형을 포함한 혼합연금형은 연금 개시 후에는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는 해지가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혼합형에 종신형이 들어가 있으면 해지가 안 되고 종신형이 안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해지가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연금 개시 이후에는 모든 상품 해지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해지가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연금, 세제적격연금 상품의 변천입니다. 우리 연금저축보험은 어때요? 세제적격연금보험 상품에 해당이 되죠. 자, 우선은 처음에는 개인연금 저축제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세제 혜택을 주었고요. 소득공제 혜택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01년도부터 연금저축제도로 변경이 되어서요.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가 돼도 금액도 확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간 이전이 가능해진 게 바로 연금저축제도일 때이고요. 자, 그다음 2013년도에 또 개정이 되면서 납입기간이나 가입연령 폐지나 뭐 납입 한도나 근거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2003년도에 많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요 2013년도에 개정된 내용을 많이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도의 내용을 보면 원래 납입기간이 10년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5년으로 줄여줬고요. 그 다음에 가입 연령이 과거에 18세였거든요. 근데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성별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가입 연령 제한 폐지. 그 다음에 보험료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 원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근거 변경도 조세특례 제한법이었는데 소득세법으로 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된 최종 사항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부분을 보면 분기 1,800만 원, 자, 분기 1,800만 원이 아니고요. 연간 1,800만 원이라서 틀렸고요. 연간 1,200만 원 그러면 틀립니다. 가입 나이는 20세다. 20세에 나이 조건 없다 그랬고요. 보험료 공제는 소득공제 방식이 아니라 세액공제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틀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기타 연금보험 상품들, 자, 추가적으로 자, 일시납 즉시연금 2001년부터 판매가 되고 있고, 퇴직금 등 일시를 납입하고 즉시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경우를 일시납 즉시연금이라고 합니다. 자, 변액연금은 2002년도부터 판매되었고요. 특별계정 운영실적에 따라 보험금, 그러니까 투자실적에 따라 변동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외화연금보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납입과 연금 수령이 달러화로 외국 통화로 이루어지는 것을 외화연금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금을 일시에 지급받는 상품을 일시납 즉시연금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일시납 즉시연금은요, 연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일시에 납입을 하고 즉시연금을 수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세제 혜택이 동일하다. 자, 연금저축보험만 이런 세제 혜택이 있고요. 연금보험에는 그런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틀렸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 후 즉시연금을 수령한다라 그랬는데, 연금보험은 이렇게 즉시 뭐 연금이라 이런 게 가능하지만요,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으로서의 효과를 받는 거기 때문에 연금으로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시에 연금을 수령하는 거는 연금저축보험에서는 세제적격연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톤틴 저해지 연금보험 도입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번에 이제 추가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상품들도 이제 새로 추가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 요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톤틴 저해지 연금보험이 이런 거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퇴직연금 제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요, 기업이 퇴직자의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영하고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무슨 연금이라고 해요? 퇴직연금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퇴직금 제도는 회사가 퇴직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지만, 퇴직연금 제도는요, 다 금융기관에 적립하기 때문에 사내에 적립하나요? 안 하나요? 사내에 적립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연금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건 틀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입 대상은요, 2010년도 12월부터 전 사업장으로 확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5인 이상 사업장만 가입이 가능하다 이러면 틀리고요. 자, 그리고 2010년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뭐 2008년도부터 시행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가입 대상이다. 그러면 요거는 맞아요. 전 사업장으로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자,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의무 가입 대상이다. 그러면 틀려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인 건 맞는데 이게 의무보험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공무원이나 군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입할 수 없다라고 나오면 이 부분 틀렸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의 종류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3가지 소개되고 있는데요. 우선 확정급여형 DB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확정기여형 DC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형 퇴직연금은 IRP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3가지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연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확정급여형은요,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 금액에 의해 사전에 확정, 내가 나중에 퇴직하면 받을 퇴직급이 이미 정해져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확정급여형. 자, 확정급여형은요, 사용자의 부담금은 변동되지만 퇴직 시 운영사업자가 회사가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사용자의 부담금 변동인데 퇴직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확정인 제도예요. 그리고 회사와 퇴직급여, 그러니까 회사가 적립금을 운영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은요, 퇴직급여가 적립금 운영수익에 따라 변동됩니다. 그래서 이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영 방법을 결정합니다. 사용자는 부담금만 미리 내면 끝이에요. 근로자의 연간 임금은 12분의 1만 내면 끝이거든요. 그러면 근로자가 퇴직금의 운영 방법을 결정하고 퇴직 시 회사는 퇴직급여를 미지급합니다. 그 운영 기간에서 지급을 하게 되고 근로자의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퇴직급여가 변동되는 게 바로 확정기여형이 되겠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요, 근로자가 퇴직급여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퇴직연금이 이미 가입돼 있으면서 자기 부담금으로 추가 가입하는 상품으로 급여 수준과 부담금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추가적으로 퇴직연금 통장 하나 더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직하면 근로퇴직금을 넣거나 내가 추가 납입하고 싶으면 그 IRP 계좌에 추가로 넣어서 그 돈을 불릴 수 있는 형태가 이제 IRP,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IRP와 개인형 IRP, 기업형 IRP는, 자, 기업형 IRP 같은 경우 상시 근로자 몇 인 미만, 10인 미만, 그리고 확정기여형과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앞서서 우리가 그 모든 사업장이 가능하다 그랬지만 기업형 IRP는 어때요? 1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거 좀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 여러분들 기업형 IRP는 어떻다? 10인 미만이다. 요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을 좀 보면요. 연금 가입자는 개인형 IRP 가입이 불가하다? 따로 추가로 가입할 수 있어요. 내가 더 퇴직연금 통장 만드는 거예요. 내 계좌, 개인 계좌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 개념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다 더 납입을 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도 받고 하겠다. 퇴직연금으로 더 많이 나는 불리고 싶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것을 확정기여형이다. 여러분, 확정급여형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다음 퇴직연금의 제도를 주요 내용을 한 장으로 쭉 정리한 겁니다. 표로 정리한 거예요. 자, 우선은 퇴직연금 사업자, 퇴직연금을 판매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험회사, 은행, 증권회사, 근로복지공단, 여러분 근로복지공단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국민연금공단, 우체국, 저축은행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틀립니다. 자, 근데 가입 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대상이 됐었죠. 그리고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다 가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도의 종류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IRP 있다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자산관리 형태는 어떨까요?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의 형태로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험회사랑도 계약을 하면 보험계약이 되겠고요. 은행이나 증권회사나 이런 데다 가입하면 맡기는 거니까 신탁계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의 형태. 적립금의 운영 방법은 이렇게 예적금이나 채권이나 이런 데들 투자하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근로자들은요, 매년 1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퇴직연금 사업자 여기죠. 사업자들에게 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판매 자격이 있어야 판매가 가능해요. 퇴직연금은. 그래서 여러분들 퇴직연금 모집인 자격을 취득하신 경우에 퇴직연금 판매할 수 있고요. 퇴직금은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근데 퇴직금은 일시금으로만 수령이 가능하다. 퇴직연금은 그러면 그건 틀립니다. 자, 세제 혜택은요, 9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그랬죠. 근데 연금, 개인연금 저축하고 합산해서 900이니까 개인연금 저축에 600을 이미 납부했다 그러면 300만 원 해서 합쳐서 900만 원까지, 아니면 개인연금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900 이렇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액보험 상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액보험의 정의부터 볼게요. 자산 운용 성과에 따라서 변동하는 무슨 보험? 실적 배당형 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보험업법과 자산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동시 적용을 받습니다. 보험이기 때문에 변액보험도 보험의 특징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보험업법 그리고 투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이 두 가지 법을 동시에 적용을 받고요. 생명보험회사에서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손해보험사는요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01년 7월부터 판매해서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법률이 보험업법과 자본시장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근데 여신 전문 금융법이라든지 은행법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실적에 따라 뭐가 바뀌어요?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변동된다. 그래서 내가 투자 실적이 좋으면 해약환급금이나 보험금을 많이 받을 거고요. 내가 투자 실적이 낮으면은 해약환급이나 보험금이 줄어들겠죠. 자,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투자 실적과 상관없이 해약환급은 고정된다. 그러면 요거는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 자세히 살펴볼게요. 일반 보험 상품보다 어때요? 수익성을 중시하는 거예요. 안정성을 중시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리고 투자 위험은 누가 부담하죠?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성과 계약자를 가로 넣기 나올 수 있고요. 계약자 자산에 비례한 공평한 투자 손익 분배를 위해서 무슨 계정으로 운영한다, 여러분들? 특별 계정. 자, 변액보험은 일반 계정에서 운영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특별 계정에서 운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예금자 보호법에 미적용됩니다. 단 특약과 최저 보증은 예금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계약은 예금자 보호 안 됐었죠. 자, 그리고 사망보험금 최저 보증 제도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저 보장, 사망보험금을 최저 보장한다든지 보장성 보험은 저축성 보험은 기납입 보험료와 비교해서 사망보험 비교해서 더 큰 금액을 최저 보장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쨌든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 사망보험금 최저 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약환급금은 그렇지만 최저 보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유지해야 이런 원금 손실의 어떤 가능성을 회피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명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무슨 자격? 변액보험 판매 자격에 합격해야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입자도 적합성 진단을 받아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명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주로 나오는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변액보험의 최저보증보험금은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최저보증하고 특약은요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주계약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변액보험은 중도해지 지급된 해약환급 최저보증 하지 않습니다. 해약환급금은 절대 최저보증 되지 않아요. 기본사망보험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저보증을 가입을 하면 최저보증이 되는 거지 해약환급금이 최저보증 되지는 않습니다. 자, 변액보험은 일반 계정에서 운영되는 게 아니라 특별 계정에서 운영이 되죠. 자, 다음 상품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구조는 기본보험 계약과 변동보험 계약, 특약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특별 계정 투입 보험료는 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변동보험 계약이 특별 계정으로 투입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업비나 위험보험료까지 여기에 투입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객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액보험은요. 자, 그래서 계약자 적립금은 특별계정 운영 실적에 따라 계약자별 배분된 금액을 의미하고요. 특별계정 평가 금액에 따라서 매일 변동됩니다. 여러분 변액보험은 매일 변동, 근데 매월 변동된다, 3개월마다 변동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틀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입 시 회사 설정 펀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채권형이냐 주식형이냐 뭐 혼합형이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험기간 중에 다른 펀드로 변동이 가능합니다. 나 채권형에서 주식형으로 좀 바꿔주세요. 이런 변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변경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입 기간 중 펀드 변경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 그리고 기본계약이라고 하면 최초 가입 시 상품 내용,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최저 보장액, 요거를 우리가 기본보험 계약이라고 하고요. 변동보험 계약은요, 특별계정 운영 실적에 따라 추가적으로 계산되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추가 납입 보험료 부담은 없습니다. 선택특약은요, 일반 계정에서 운영이 돼요. 이거는 특별계정 상품이 아니고 추가적인 상품이니까요. 그래서 적용이율로 불이익 및 적립이
됩니다. 자, 변동보험 크기와 관계없이 사망보험금은 최저보증되고요. 자, 그런데 이거는 최저보증을 위해서 보험료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비용 부담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의무적으로 저희가 지금 부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은 불가하다. 그래서 사망보험금 최저보증은 의무 부과, 그리고 그러니까 비용은 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까요? 사망보험금 최저보증은 비용 부담이 없다든지 선택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자, 그리고 기납입 보험료 등 일정 수준을 재원으로 연금 적립금을 최저보증하는 거, 요거는 선택 가능해요. 연금에 있어서는. 자, 최저보증이 없는 대신 초저보증비용도 없이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상품을 가능한 상품이 출시되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을 좀 보면요.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모두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는 빠진다. 계약자는 펀드를 직접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서 펀드 선택, 회사가 설정한 펀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 구체적인 상품을 지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주식을 선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펀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변동보험 계약은 추가 보험료 부담이 있다. 예, 변동보험 계약은 추가 부담이 없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요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나온 변액보험 상품 구조를요, 이렇게 표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그래서 보험료라는 게 저축보험료도 있고 위험보험료도 있고 사업비도 있을 텐데 우리가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건 이런 위험보험료나 사업비는 빠지고 저축보험료가 이제 투입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매일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주식형이나 채권형이나 혼합형이 투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식형으로 할지 채권형으로 할지 펀드형 혼합형으로 할지, 그리고 중간에 이런 거를 바꿀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투자 수익이 발생을 하면 성과가 나겠죠? 그러면 매일 어때요? 변동된다라는 게 이제 특별계정의 금액이 변동된다라는 게 변액보험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투자 운영에 따른 위험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모두 계약자가 부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 특별계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제외하고 우리가 특별계정으로 들어간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변액보험 상품의 종류입니다. 우선은 변액종신보험입니다. 보험기간이 평생이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반 종신보험과의 차이점은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이 특별계정으로 투자 실적에 따라 변동된다는 거고 예금자 보호법이 미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 보험, 종신보험하고 공통점도 있습니다. 다양한 특약을 부과해서 각종 위험 보장을 대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보험료 우량치 할인이라든지 이런 거 운영할 수 있다는 건 같은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종신보험과 변액종신과 일반 종신보험의 공통점인 것은, 차이점인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금 전환 특약 활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종신보험으로도 전환이 가능해요. 그런데 변액 종신보험은 일반 종신으로 전환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틀린 말이 되겠죠. 다음은 변액연금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변액연금보험은 제1보험기간과 제2보험기간으로 연금보험이니까요.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제1보험기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었다. 위험보장기간이라고 불렸었잖아요. 그래서 연금 개시되던 기간인데 그때 사망하게 되면요. 기본보험금과 특별계정에서 적립된 계약자 적립금을 더하여서 사망보험금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연금은요. 계약자가 선택한 방식, 종신연금형인지 확정연금형인지 상속연금형인지 그거 선택한 기준에 따라서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부분을 보면 변액연금보험은 연금 개시 전 피보험자 사망하면 계약자 적립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이 문장은 틀리죠. 여러분 계약자 적립금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기본보험금과 특별계정에서 적립된 계약자 적립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그래야지 맞는 표현이 되고요. 자, 변액연금은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을 최저보증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해약환급금은요 최저보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망을 최저보증한다든지 뭐 연금을 최저보증하는 그런 것들을 부과했다면 최저보증할 수 있겠지만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리고 해약환급금은 어쨌든 최저보증하지 않죠. 그래서 요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액 유니버설 보험입니다. 자, 변액 중심보험에다 뭘 추가한 거예요? 유니버설 기능을 확대한 종합금융형 상품입니다. 유니버설 기능이라는 게 뭐였죠, 여러분? 그 밑에 나와 있죠?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거나 중도 인출, 월 대체 이런 그 어떤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 유니버설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월 대체 보험료 기능이라고 하는 건 의무 납입 기간이 지났어요. 그 이후에 보험료 납입 중지해도 납입을 중지해도 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월 보험료를 대체하는 것을 월 대체 보험료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보험 기간은 종신 펀드 운영 실적에 따라서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은 변동되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보험료 추가 납입 해약환급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요. 자, 그다음에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적립형, 사망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장형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액 유니버설 보험은 적립형과 보장형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적립형과 보장형은 최저 사망 보증 설정 및 변동보험 계산 방식이 서로 다르다. 아무래도 하나는 저축형이고 하나는 보장을 주로 하는 거니까 이 변동보험 계산 방식은 서로 다르다. 그래서 적립형은 연금보험처럼 계산이 되고요. 보장형은 종신보험, 변액 종신보험처럼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두 부분이 서로 다른데 동일하다 이렇게 나오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을 좀 보면 적립형과 보장형은 사망보험 보증 설정 및 변동보험 계산 방식이 다르다라고 해야 되는데 동일하다 그래서 틀리고요. 사망보장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변액 유니버설 적립형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보장형으로 가입한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월 대체 보험료 기능을 활용하면 계약이 실효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해약환급금을 다 쓰면 어떻게 돼요? 실효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실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된 부분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일반 보험 상품과 변액 보험 상품을 비교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일반 보험 상품의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이 지급이 되지만 변액 보험은요, 투자 실적에 따라서 이 가입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변동된다라는 거고요. 예금자 보호가 일반 보험 상품은 적용이 되지만 변액 보험은요, 최저 보증과 특약 부분만 적용이 되고 기본적으로는 미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투자 위험의 부담은 일반 보험은 회사가 부담을 하지만 변액 보험은 계약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일반 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얼마를 주기로 했으면 줘야 되잖아요.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부담을 한다는 거고요. 변액 보험은 이 투자 실적에 따라서 계약자가 모든 부담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보험은 일반 계정에서 자산 운영을 하고요. 변액 보험은 특별 계정에서 자산 운영을 하고 일반 보험은 적용이율과 공시이율, 그렇지만 변액보험은 실적 배당 수익률에 따라서 불이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변액보험과 일반 보험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둘 다 보장성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보장이 되는 것들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변액보험과 일반 보험의 차이점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근데 보험급 지급 사유, 요거는 차이점이 아니라 둘 다 어떤 사망하면 준다, 뭐 이런 것들의 보장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차이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액보험과 퇴직보험의 공통점. 자, 여기는 퇴직보험이라는 건 없지만 퇴직보험에 대한 공통점은 뭐냐면 변액보험도 판매 자격이 있어야 판매가 가능하고요. 퇴직보험도 판매 자격이 있어야 판매가 가능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거는 더불어서 같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변액보험의 공시 부분입니다. 변액보험은요, 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 변액보험 운영 설명서라는 것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투자 실적에 따라서 어떤 받을 수 있는 돈이 달라지고 고객에게 귀속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설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변액보험 상품의 개요, 용어의 정의, 상품의 구조, 펀드의 유형이나 수수료, 그리고 보험료 납입 전액이 투입되는 게 아니라 차감되는 비용들이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권유 단계에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시험 문제에서 변액보험 운영 설명서는 계약 체결 후에 방문하여 지급한다. 그럼 이 말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설명이 끝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험 계약 정보에 대해서 통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한 이후에 계약 내용에 대해서 알려야 된다는 거죠. 보험 계약 관리 내용을 알려야 되는데 가입 이후에 분기별로
지급을 하도록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기별로 제공해야 되는데 연일에 제공한다 그러면 틀린 문장이고요. 그래서 계약자가 가입한 특별계정의 실적, 납입보험료, 계약자 적립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의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자별 계약관리 내용은 이 지금 통보한 내용 있잖아요. 이거는 생명보험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인증 절차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생명보험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계약관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틀린 문장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 내용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